사이언스 투데이가 특별히 준비한 코너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을 만나보고 이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꿈꾸는 과학 세계를 무대로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일 동안 거의 이동훈 기자와 함께 미국에 다녀온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한 우리 과학도들도 만나봤고요. 또 창업 천국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비결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내로 좀 눈을 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한국 인재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 아주 활발하다, 이렇게 희망적이다 했지만 아직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진출 현황 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3일 동안 우리 과학도들의 어떤 해외 진출이라던가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했고 또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긍정적으로만 봤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도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에도 이런 실리콘밸리와 같은 탄탄한 연구 환경 또 창업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제가 그곳에서 특별한 학생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이 학생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유망주들입니다. 이 국내에서 5개월 동안 전문가와 멘토의 교육을 거친 뒤에 실리콘밸리를 찾았는데요. 이 8주 동안 실리콘밸리 창업 전문 학교에서 실제 시장 진출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시장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개발했었는데 이제 실리콘밸리는 이제 한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 미국 전체나 아니면 전 글로벌하게 시장을 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은 개발했지만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화에 대한 교육은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리콘밸리에는 창업을 위한 문화도 잘 갖춰져 있지만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쉽고요. 또 전문 교육기관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국내에도 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서 배우려고 실리콘밸리까지 가는 걸 보면 아직 국내 상황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한국인 교수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UCLA 기계항공공학부의 김창진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93년에 박사과정을 위해서 미국으로 간 뒤에 지금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창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도 2번의 창업 경험이 있는데요. 직접 해보니까 이 창업 후에 시야가 넓어지면서 자신의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이 창업에 도전해보는 경험 자체가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더욱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장려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에만 해당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사실 김창진 교수는 저와 인터뷰에서 이 한국에서의 창업은 크게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명 중에 하나 아니면은 100회사 중에 1개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대부분은 실패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 한국의 그 이공계가 아니라 그냥 사회 분위기가 실패를 별로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내 생각에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창업자한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주되 간섭은 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그 실무자보다 한국 정부에서 실무자의 위에 있으신 분이 그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내는 아직 창업을 위한 환경이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 해외에 있는 경험자의 그 시각에서 볼 때는 근본적인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건데요. 사실상 이제는 뭐 시작 단계인 만큼 제대로 틀을 갖추는 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실리콘밸리처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첫 시간에 다뤘던 취업에도 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취재해본 결과로는 취업의 경우는 사실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신 첫날 이 카이스트의 사례를 한번 봤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해외에 자신의 연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국가 공동 연구에 투자를 좀 더 한다거나 이렇게 뭐 인턴십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주거나 학교 간뿐만 아니라 정부 간의 협력을 다양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해외로만 가려고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우수 인재의 유출이다 이런 네. 의견도 사실 있는데요. 산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회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 자체로도 하나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직접 이렇게 해외 기술을 접한 뒤에 다시 국내로 돌아온 분을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벤처기업에 취업을 하고 4년 동안 거기서 경력을 쌓고 다시 국내 기업으로 돌아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국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재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 인터뷰를 들어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하신 이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실의 경우는 졸업생 한 명이 애플에 취업을 해서 이 반도체 성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재들이 세계 주요 기업의 핵심 기술 영역에서 일하면서 물론 자부심도 있지만 이 국내 기업과 함께 일하는 기회도 열리게 되고요. 또 네. 이제 해외 진출의 기회들을 더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과학 발전 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듣고 보니 인재 유출보다는 인재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해외로 눈을 넓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만나본 학생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뛰어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2, 제3의 직장을 찾아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국의 엔지니어의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이 되면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그냥 단지 실패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보듬어 주고 그런 문화가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솔직한 바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정부도 올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서 우리 인재들이 세계 무대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런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 나가서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수한 그 성과를 낸 사람들이 언제든지 한국에 와서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 선순환 구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흘 동안 이렇게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우리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인재들의 역량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의 산업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일하고 싶은 국내 환경, 이 환경을 국내에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꿈꾸는 과학 세계를 무대로 나흘 동안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과학들의 인재 그리고 환경, 인프라까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과학관엽 동물원으로 만나는 그렇죠. 건가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나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